네, 저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최신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신 판례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면요. 특정 서비스가 저희 수업 때는 이게 명칭으로 보셨는데 어쨌든 이제 좀 약어로 해가지고 볼게요. 특정 서비스에 운전 업무를 하시는 노무 제공자,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협력업체랑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서로 이제 계약이 쭉 원만하게 이어지고 잘 업무를 하셨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 협력업체가 이분한테 계약 해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계약 해지할 때 어떻게 했었죠, 우리? 카카오톡으로 이 사람한테 직접 말해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할 사람의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 계약 해지됐나 보네? 라는 거를 카카오톡 명단에 내 이름이 없는 걸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협력업체랑 계약해가지고 운전 서비스 드라이버로 일하는데 갑자기 아무 말 없이 하루아침에 내 이름 빠져 있어. 뭐 주장하실 거예요? 이 드라이버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안 하고 잘 됐으면 원만하게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구제 신청 가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이분들은 보통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으시죠? 특정 플랫폼에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분들, 노무 제공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려면 애초에 전제가 뭐여야 돼요? 근기법상 근로자여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이 특정 서비스에서 드라이버로 일하는 노무 제공자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이 사례의 첫 번째 쟁점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드라이버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나 근로자야. 종속관계에서 근로 제공한 근로자야. 사용자는요? 너 근로자 아니야. 너 용역계약, 위탁계약 체결했잖아. 네가 무슨 근로자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근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뭐를 본다? 형식이 아니라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뭐 도급계약인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실질이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노무 제공자,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왜 보게 되냐? 그냥 노무 제공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며 우리 원래 알던 판례로 정리하시면 돼요. 특이점이 뭐죠? 누가 나의 사용자인지가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계약 해지됐으니까 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약 해지 시점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되죠? 3개월 이내. 제척 기간이죠.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어도 근기법상 근로자니까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됐다? 누가 나의 사용자지가 애매한 겁니다. 실제 사실관계에서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10월 7일에 했는데요. 계약 해지 언제 됐어요? 7월 15일. 이거 날짜 괜찮습니까? 해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니까 이 구제 신청 괜찮죠. 근데 그 이후에 원래는 이때 구제 신청을 할 때 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구제 신청을 했었어요. 특이한 게 이분은 협력업체랑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이 플랫폼을 관리하는 건 이 S사의 자회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자회사라는 거는 누가 있다? 뒤에 S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봤을 때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자회사가 나의 사용자 같은데 아무래도 협력업체는 조금 이제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 이들이 나의 진짜 사용자겠군 해서 진호위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진호위 구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회사가? 나는 너네랑 계약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너의 사용자야? 라고 주장하니까 이 드라이버 입장에서 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추가해요. 협력업체를 추가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약은 얘네랑 했지만 서비스 너네가 관리하잖아. 나 둘을 사용자로 할래. 라고 해요. 언제? 10월 10일에. 그 다음에 자회사로 다시 피신청인을 변경을 합니다.
네, 자회사로 피신청인을 변경을 했다가 협력업체를 뺀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때요? S사를 추가합니다. 협력업체랑 계약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보니까 S사 너가 나의 사용자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날짜를 한번 보세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여기서 S사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해지 언제 했다고요? 7월 15일. 그러면은 언제까지 구제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8, 9, 10. 10월 14일까지 구제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맞게 했죠. 근데 S사 언제 추가했나요? 10월 14일 지나고. 야, S사 내가 너의 사용자라고? 근데 너 이미 3개월 지났잖아. 라고 하면서 피신청인을 언제까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겁니다. 그래서 쟁점으로 한번 가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뭐가 문제예요? 이 특정 서비스, T서비스의 노무 제공자, 드라이버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거랑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언제까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 판례가 바뀌거나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추가된 부분 한번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특정 T서비스의 드라이버 같은 이 플랫폼 종사자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볼 때에는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죠. 왜요? S사랑 드라이버랑 계약관계 있어요? 없어요. 자회사랑 드라이버랑 계약관계 있어요? 없어요. 누구랑 계약했는데요? 협력업체.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의 배분이나 수행 방식에 플랫폼은 우리가 아까 사실관계에서 본 것처럼 당사자들이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등장해요. 이런 사실관계를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배분이나 수행 방식 결정에 이 복수의 사업 참여자, 누굽니까? 협력업체, 자회사, S사. 이런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특성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종속노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됐었다고요? S사가 야, 3개월 지나서 나를 사용자로 추가한 거 너 그 제척기간 지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워들 하시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S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계약 해지 7월 15일에 있었는데 만약에 나를 너의 사용자라고 추가하고 싶었다면 너는 적어도 10월 14일까지 했었어야 돼. 근데 나를 언제 추가했니? 12월 3일에 추가했잖아. 제척기간 끝난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일기 끝났으니까 아시죠? 어떻게 됐나요? 사용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구제 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죠. 바꾸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여기 위에 뭘 떠올리셔야 돼요? 해고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최초로 진호위에 구제 신청을 하고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는 나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추가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사실관계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업 참여자가 어때요? 3가지나 등장을 하죠. 3개 유형의 사업 참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일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이드대로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뭐 퇴근하시고 보수받고 하는 거지.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 드라이버, 이 근로자가 잘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제 신청을 할 때에는 얘가 나의 사용자 같았지만 자회사가 주장하는 것을 보아하니 진짜는 얘구나를 구제 신청을 하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부터 3개월이라고 하면 근로자 보호가 안 되죠. 그러니까 피신청인 추가 변경은 언제부터 하면 된다?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날, 즉 요때를 시점으로 3개월 이내면 됩니다. 날짜 언제죠? 19년 10월 7일. 그러면 3개월은 언제예요? 11월, 12월, 1월. 20년 1월 6일까지만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S사 언제 추가했는데요? 12월 3일.
그러니까 제척기간 도과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누가 문제가 됐다? 노무제공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가 됐다. 어떤 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왜 근로자성이 문제가 돼요? 근로자여야 23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진짜 그 독립사업자면 근기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근로자냐가 1번 쟁점. 그리고 특이하게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존재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냐? 언제까지 하면 되죠? 최초 구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충분하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건 추가된 거니까 당연히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종속노동성,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판례는 정리를 하시고 얘를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